날씨가 좋지 않아서 아직 다 도착하지 못한 것 같은데 시작하죠. 여러분이 이 아카데미 코스의 오늘 마지막 강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야를 넓히고 하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다행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제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동서냉전이 미소냉전이 끝난 지 35년이 되죠. 40년간 계속되었던 미소냉전이 끝나면서 유럽에서는 동구 공산권 국가들이 시민혁명을 통해서 전부 민주화되고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소련도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가 되고 역시 마찬가지로 민주화되고 시장경제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국제정세의 지각변동을 맞아서 남북에 사는 우리도 한반도에서도 냉전을 끝내고 유럽에서처럼 유럽은 이런 변화를 통해서 평화 체제를 만들어놨는데 우리도 이렇게 평화를 만들고 독일이 통일한 것처럼 통일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가 높아갔죠. 그 후에 우리는 남북이 회담을 통해 가지고 또 협상을 통해 가지고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또 한반도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경주했어요. 슬라이드 저거 안 보이지만 여러분이 논아들은 이 핸드아웃을 볼 것 같으면은 두 번째 것을 밑에 아래 것을 보겠습니다. 미소냉전 끝난 후에 한반도에서도 냉전을 끝내고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또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경주해 왔어요. 그중에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 35년 동안 5가지의 남북 합의를 이룩하게 되는데 5가지 이걸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아마 다 아시는 문제겠지만은 첫째는 노태우 정부 때 1991년 12월에 남북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합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이것을 간단히 남북 기본 합의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남북 기본 합의서의 토대를 두고 그 후에 김대중 정부 때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이 채택되고 그 다음에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이 채택됩니다. 그리고 한 10여 년 동안 남북관계는 경색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중단되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북한이 핵 개발을 하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위기가 다가오고 이 위기를 극복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한반도 평화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채택하고 그 다음에 그해 9월에는 평양 공동선언을 채택하고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에 합의하는 군사적 합의서에도 합의서도 채택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5가지의 합의서는 모두가 국호를 사용하고 최고 당국자들이 직접 서명한 역사적인 선언들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대단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갖습니다. 즉 6.15 남북 공동선언은 대한민국 대통령 김대중, 조선민주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 김정일의 이름으로 채택된 겁니다. 그리고 뭐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도 대한민국 대통령은 문재인, 또 북한의 조선민주인민공화국 정무위원장 김정은에 서명해가지고 발효된 문서들입니다. 이게 보통 문서들이 아니죠. 역사적인 문서. 이것이 5가지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 5가지를 간단히 짚어보면서 남북 관계가 그동안 어떻게 발전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이 어떻게 진전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지점만 짚으면서 간단히 하고, 그리고 나중에 35년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난 후에 오늘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한반도 문제는 민족 내부 문제인 동시에 미국이 깊이 개입한 국제 문제라는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반대하면은 진전이 안 되고, 미국이 제동을 걸게 되면 진전이 안 되고, 그러니까 미국과 협조가 잘 되면 진전되고 하는 역사를 반복했는데, 마지막으로 그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 전략은 어떤가? 그것에 앞으로 우리의 그 방향이 좌우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남북 관계 한반도 문제의 출발점은 노태우 대통령의 1988년 7.7 대통령 선언이 출발점이 됩니다. 정식 명칭은 민족 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한 대통령 특별 선언이라는 게, 이것이 출발점이에요. 이것도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7.7 대통령 특별 선언 어떤 내용인가 할 것 같으면은 공산권의 문호를 개방하고, 지금까지는 공산권과 거래가 없었잖아요. 공산권의 문호를 개방하고 공산권 국가들과 수교하고, 그리고 교류 협력을 하겠다 하는 선언이에요. 그리고 북한은 지금까지 적대 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더 이상 북한이 적대적 상대가 아니라 평화와 통일을 지향한 평화와 통일의 파트너다, 동반자다 그 선언하고 북한과의 관계 개선, 교류 협력을 하고 관계 개선해 나가겠다는 선언입니다. 아마 이 무렵에 1988년 7월 달에 이런 말을 대통령이 아닌 사람이 했다는 국가보안법에 걸려서 다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북한을 평화와 통일의 동반자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선언이죠. 그리고 남북 교류 협력을 시작하겠다. 나중에 교류 협력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런 한편 그 이듬해에 노태우 정부에서는 새로운 통일 방안을 발표합니다.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죠. 우리의 통일 방안. 지금까지도 이것이 계속 유효합니다.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통일 방안과는 달리 통일은 평화적으로 이룩한다. 평화적 통일을 이룩한다. 그리고 평화적으로 이룩하려면은 통일은 갑자기 될 수 없다. 긴 과정이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단계적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프로세스다. 과정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남북 연합 단계를 거쳐서 완전 통일을 지향해 나간다 하는 내용입니다. 즉 통일되기 전에 민족 공동체
민족 공동체를 건설하고 이에 토대를 두고 국가 통일을 완성한다.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도 우리의 지금 통일 방안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인데 나중에 이것을 3단계로 해석하게 됩니다. 제1단계는 화해협력 단계, 제2단계는 남북연합 단계, 그리고 제3단계 완전 통일 단계, 이런 과정을 통해서 통일하자 하는 방안을 내놓습니다. 그렇게 하고 북한에 대해서 남북 당국 간 회담을 시작하자 제의합니다. 북한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남북 고위급 회담이 1990년 9월 서울에서 제1차 회담이 열립니다. 저는 영광스럽게도 남북 고위급 회담에 남측 대표로 참가하게 돼서 계속 끝까지 참가한 사람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60여 회 북한 측과 협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딴 사람도 이제 분야별로 맡아서 딴 게 있겠지만은 그 남북 고위급 회담은 처음에는 남북이 서로 통일 방안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우리는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에 의해서 평화적으로 점진적 단계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자. 통일은 과정이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근데 북한은 아니다. 통일은 남북이 합의하면은 남북 연방제 국가로서 즉각 통일할 수 있다. 그래서 먼저 연방제 국가로 통일하고 난 다음에 남북 관계를 개선하면 된다 하는 것이 북한의 통일 방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회가 왔지 않느냐. 당자의 연방제 통일을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하다 보니까 양측 의견이 너무도 차이가 나서 회담이 진전이 못 되고 중단돼 버리고 말합니다. 3번 열리고 난 다음에 한 1년 가까이 중단된 상태로 있는데 이 중단된 상태 기간 동안에 1991년인데 대단히 중요한 정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대한민국이 소련과 중국과 국교를 외교 관계를 수립합니다. 그러니까 소련과 중국이 한국과 수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전술 핵무기를 전 세계에 배치되어 있는 전술 핵무기를 폐기하고 해소하고 폐기한다 하는 선언을 합니다. 그래 한국에도 저기 군산 비행장에 약 100기의 우리 핵무기가 있었는데 그게 철수하게 됩니다. 대단히 중요한 변화죠. 북한은 남북 간에 뭐 하려고 할 것 같으면은 미국의 핵무기가 철수되지 않는 한 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을 많이 했죠. 그런데 그것이 미국이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좀 철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는 김일성 북한 주석이 중국 개혁 개방을 통해서 엄청나게 달라진 북한을 방문합니다. 북한의 저 광동성 지역, 남쪽 지역, 중국이 제일 먼저 5개 항구를 개방해가지고 개혁 개방하지 않습니까? 홍콩 옆에 선전, 이건 조그마한 어촌이었는데 지금은 뭐 한 인구 한 700~800만 가진 대도시가 됐죠. 여기에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들이 자본과 기술을 투자해가지고 엄청나게 발전한 그 지역을 김일성이가 직접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 고위 당국자의 조언을 받아들이는데 3가지 조언이 했다는 것입니다. 첫째, 북한도 중국처럼
이렇게 개혁 개방을 할 수 있다. 사회주의 국가지만은. 둘째, 그러려면은 남북 관계가 개선되어서 한반도 평화가 보장이 되어야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할 수 있다. 셋째, 북한이 핵 개발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해소해야 뭐 다른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세 가지 조언을 했는데 김일성은 돌아오자마자 당 정치국 회의를 통해서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저쪽 함경북도의 낮은 성봉 지역을 개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는 중단되었던 남북 고위급 회담을 재개하고 남북 합의를 빨리 이룩하자 이런 결정을 합니다. 세 번째로 핵 문제에 관해서는 북한의 핵 개발 의혹에 대해서는 이것은 미국과의 외교 카드로 쓰기 위해서 그대로 일단 유지한다 하는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결정을 하면서 북한이 태도를 변화하게 되면서 유엔에도 공동 가입하는 데 동의하게 됩니다.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남북 고위급 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유엔에 공동 가입하자 하는 주장을 하는데 북한은 이제 곧 통일될 텐데 통일되고 난 다음에 하나의 의석으로 가입해야지 두 개의 의석으로 가입하면은 분단이 고착화 될 것이다. 끝내 반대합니다. 제가 협상 대표로 나서 북측하고 협상했는데 세 번, 네 번 협상을 해봤지만 진전이 없은 이유는 통일 방안이 다르기 때문에 합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합의할 수 없다는데 합의를 받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소련이 그리고 중국이 한국과 수교하고 난 다음에 북한에 압력을 넣어서 너희들이 가입 안 하면은 우리는 대한민국 하나만의 가입이라도 허가하겠다. 그러지 말고 같이 가입하라. 결국은 북한이 받아들여 가지고 유엔에 91년 9월 18일에 유엔에 동시 가입하게 됩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지금까지 서로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지 않았어요? 상대방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북한은 대한민국을 미제국주의의 괴뢰 정도로 취급했고 우리는 북한을 불법 교전단체로 봤고 해서 서로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는데 유엔에 공동 가입하면서 국제사회와 함께 남과 북은 한반도에 두 개의 주권 국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개의 주권 국가를 인정하게 됐다는 것이 뭐 요새 김정은이가 두 국가를 주장한다. 그 훨씬 전에 1991년에 유엔 공동가입을 하면서 남과 북이 서로 인정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남과 북은 서로 누군가 이런 문제가 생겨서 다시 협상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합의하는가 하면은 남과 북은 국제적으로는 각각 주권 국가지만은 남과 북 사이의 관계는 국가와 국가의 관계로 보지 말고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인정하자. 특수관계로 하자는데 남북이 합의합니다.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 통일도 과정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바로 지금 얘기한 이 규절이 남북 기본합의서의 전문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에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려가지고 그러면 특수관계라는 것은 어떠해야 되는가?
특수관계를 규정하는 남북 기본 합의서가 채택됩니다. 아까 처음에 5대 합의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중에 첫째 합의가 남북의 화해와 불가침의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 근데 이것 남북 기본 합의서라고 그랬죠. 4장 25개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요약해서 6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 대단히 중요한 것은 남북이 전쟁도 하고 서로 적대 관계에 있지만 이제 그만 화해하자. 화해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시죠? 지금까지 화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화해하자. 이제 그만. 두 번째는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 존중한다. 북한은 남한의 자유민주 체제, 시장경제 체제를 인정하고 우리는 북한의 일당 독재 체제, 경제 체제를 인정하는,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는 서로 대화하고 상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상대방의 내정에 간섭하지 말고 또 중상 비방하지 말고 상대방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행위를 일제 하지 말자. 이렇게 상대방의 체제를 존중하자 하는 것이 두 번째고,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죠. 세 번째는 경제, 문화, 체육, 사회 여러 분야에 걸쳐서 교류하며 협력하자. 넷째, 불가침, 전쟁하지 말자, 침략하지 말자. 다섯째, 불가침을 보장하기 위해서 남북 사이에 군비 통제를 실시하자. 군비 통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군사적 신뢰 구축 조치를 취하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군축, 군비 감축을 해 나가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정전 상태를 남북 사이에 공고한 평화 상태로 전환시켜 나가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전환해 나가자 하는데, 여기서 합의하기 어려웠던 것이 바로 이 대목인데, 북한은 정전협정은 미국하고 북한이 체결한 건데 한국은 반대하고 참여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남북 간의 이 평화 체제로 전환할 수 있느냐? 이건 미국하고 할 일이다. 남쪽은 좀 꺼져. 이런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북한이 양보해가지고 남북 사이에라는 말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남북 기본 합의서가 채택되는데 이 내용을 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남북 관계 개선하기 위해서 할 얘기가 다 들어있죠. 지금도 그대로 지켜야 할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 기본 합의서를 실천에 옮기기 위한 세 개의 분야별 부속 합의서를 합의합니다. 하나는 정치 분야, 하나는 군사 분야, 다른 하나는 교류 협력 분야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합니다. 뭘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나열한 것이죠. 남북관계 개선 발전하는 데 있어서 부속 합의서를 참고를 하게 되면 뭐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다 알 수 있는 것이죠. 한편 핵 문제도 여기에 같이 포함시키려다가 이것은 별도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채택합니다. 남북 기본 합의서는 우리 측의 통일 단계론에서 제1단계 화해협력 단계라고 그랬죠. 제1단계 화해협력 단계에서 지켜야 할 규범이고 기본 장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속 합의들의 기본 틀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틀을 노태우 정부 때 마련했다니까.
칠칠 대통령 선언, 그다음에 새로운 통일 방안, 그리고 유엔 공동가입, 또 남북 기본합의서 채택, 이 5가지 대단히 중요한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장 실천에 옮겨지지 못합니다. 미국이 브레이크를 걸어가지고 가장 북한이 반대하고 하는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재개하게 됨으로써 실천에 옮겨지지 못하고 남북 고위급 회담은 더 이상 진전하지 못하고 중단됩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후에 김대중 정부 시절에 이제 상황이 달라집니다. 개선됩니다. 김대중 정부는 햇볕 정책, 여러분이 잘 많이 듣던 얘기죠. 햇볕 정책을 추진합니다. 근데 햇볕 정책만 추진한 게 아니에요. 미국과 협조해 가지고 한반도 평화를 만들기 위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미국하고 함께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햇볕 정책은 북한에 대해서 이러저렇게 하자는 거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미국과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한반도 평화를 만들. 한반도 평화는 남북 합의로만은 해결될 수 있는 분야가 아니죠. 햇볕 정책은 말하자면 남북 기본 합의서를 실천하자는 내용이에요. 햇볕 정책을 저는 화해, 협력, 변화, 서로 변화하는 거를 통해서 평화를 만들어서 결국은 통일 상황, 사실상의 통일 상황, 아직 통일은 안 됐지만은 통일된 것과 비슷한 상황. 남북이 서로 오고 가고 돕고 할 것 같으면은 꼭히 정치적 통일이 안 돼서도 통일된 것과 비슷한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사실상의 통일 상황이라고 그러는데, 디facto unification, 독일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어가지고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햇볕 정책을 추진하는데 접근 방법으로서는 여기 써 있죠. 선의후난, 먼저 쉬운 것부터 하고 어려운 것은 나중에 한다. 선민후관, 민간이 먼저 남북관계 개선에 앞장서고 정부는 뒤따라간다. 왜? 남북관계가 막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선경 후정, 경제 분야부터 먼저, 그리고 정치 분야는 나중에. 이거 선공 후득, 먼저 주고 나중에 받는다. give and take, 기부가 먼저죠. 이런 방법으로 햇볕 정책을 추진하면서 진전이 많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라. 여기 시계가 없구나. 저기 시계가 있나? 빨리 와야 되겠네. 그런 한편 미국 클린턴 정부, 당시 클린턴 정부인데, 클린턴 정부와 긴밀히 협조해서 공조해서 북한에 대한 포용 정책을 추진합니다. 미국도. 이 클린턴 정부는 미소 냉전이 끝난 후 처음으로 집권한 미국의 정부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전향적인 정책을 추진합니다. 엔게이지먼트 팔리시, 개입 정책, 관여 정책. 그래서 북한을 지금까지는 미국 정부가 상대하지를 않고 북한을 봉쇄하기만 해왔는데, 클린턴 정부는 관여 정책, 엔게이지먼트에서 북한과 대화를 하고 협상을 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이런 입장을 취했었어요. 상당히 전향적인. 이래서 제네바 미국 합의를 통해서 북한이
핵 개발을 한다는 의혹, 핵 개발을 중단하고 또 그 대신에 미국은 북한이 원하는 적대 관계 해소하고 관계 정상화해 나간다. 그러니까 핵 개발 중단과 관계 정상화를 기브 앤 테이크 맞바꾸는 이런 전략을 채택해서 제네바 기본 합의가 채택되고 이것이 8년간 준수가 됩니다. 부시 대통령이 들어서서 이놈을 아주 완전히 폐기할 때까지 8년간 계속 지속돼서 핵은 개발이 중단됐고 미국은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관계 개선 노력을 하고 오고 가고 하고 그다음에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으로 경수로형 원자력 발전소 2,000메가와트짜리 2기를 지어주고 주려고 합의하고 공사를 시작하고 물론 돈은 한국과 일본이 됐지만은 이렇게 하면서 8년 동안 잘 지켜져 왔어요. 사실 클린턴 정부는 김대중 대통령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 클린턴 대통령의 김대중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대중 대통령의 정책 구상을 한 3, 40분 동안 경청하고 나서 저도 그 자리에 배석했었습니다마는 김 대통령이 앞으로는 김대중 대통령이 핸들을 잡아서 운전하고 나는 옆자리로 옮겨 앉아서 보조적 역할을 하겠습니다. 한반도 문제 이전 김대중 대통령이 핸들 잡아서 운전하시오. 내 도와줄게요. 그리고 이 약속을 클린턴 대통령은 임기 말까지 아주 지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의 정책이 상당히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만일 미국이 브레이크를 걸었다면 앞으로 못 나가는 것인데 적극적으로 도와줬어요. 이렇게 해서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게 됩니다. 이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이게 역사적으로 처음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논의했는가 한 3시간 논의했는데 무엇을 논의했는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통일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공통인식이 있어야지 한쪽은 우리를 흡수 통일하려고 한쪽은 우리를 공산화 통일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남북관계 개선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그래 통일 문제부터 협의하자 해서 통일 문제 협의하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주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아까 말씀드린 우리 새로운 통일 정책,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에 입각해서 통일은 평화적으로 자주적으로 이룩해야 한다. 그리고 점진적 평화적으로 하려면 점진적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은 과정이다. 통일은 과정이에요. 프로세스다. 근데 김정일이가 이게 동의하지 않죠, 처음에. 그래서 논의가 길어지고 합니다. 당장에 할 수 있는데 왜 과정이라고 질질 끌려고 그러느냐. 근데 올바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걸 설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겁니다. 그리고 먼저 남북의 정책 통일은 안 되지만은 통일된 것과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는 통일된 것과 비슷한 사실상의 통일상합도 실현하자. 그러니까 이것은 남북 연합을 실현하자. 남북 연합이라는 것은 남북 연방과 달리 남북 연합은 대한민국 정부가 조선민주주의 정부가 협조하는 협의체입니다.
그러나 연방제는 남북이 통일된 중앙정부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전혀 다르죠. 그래서 우선 남북연합부터 실현해 가지고 남북관계를 계속 발전시키고 평화를 만들어서 통일을 일으켜야 된다. 그러니까 김정일도 완전히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동의합니다. 해서 채택한 것이 이제 6.15 남북 공동선언입니다. 그래 이 통일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게 되기 때문에 남북관계 그럼 어떻게 개선 발전시키냐 하는 문제는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교류 협력을 당장 시작하자 해서 5가지 사업부터 먼저 시작하기로 합의를 보는 겁니다. 우선 첫째는 절도도로를 연결하고 하늘길을 연결하는 겁니다. 길이 있어야 오고 가고 하고 물자가 오고 가고 하죠. 그다음엔 개성공단을 건설해서 운영하고 남북 경제 공동체의 기반이 되는 개성공동체를 공단을 건설하고 이산가족이 상봉하고 금강산 관광 사업을 추진하고 그리고 경제, 사회, 문화 여러 분야에서 교류를 활성화해 나가자 하는데 하는 5가지를 중점적으로 실천에 옮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직접 경험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교류 협력 실천을 통해서 남북 간의 긴장이 완화될 수 있었고 민족 공동체 의식이 함양되고 상호 신뢰가 싹트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래서 남북 간에 이렇게 됐을 뿐만 아니라 6.15 남북 공동선이 채택되면서 미국도 북한과 합의를 하게 됩니다. 이건 6.15 남북 공동선언이 채택됐기 때문에 미국도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미북 공동 커뮤니케를 채택해 가지고 관계를 미국과 북한의 관계를 정상화하자는 데 합의를 봅니다. 그리고 미북 정상회담을 개최하자는 데 합의를 보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미국의 참여를 이끌어서 한반도에서 냉전 체제를 해체하고 평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진전이 되는 것입니다. 노무현 정부는 김대중 정부의 대북 정책을 이어받아서 북한과 2007년 14 남북 정상선언을 채택하게 되는데 이 내용은 6.15 남북 공동선언을 더 구체화하고 사업을 남북이 교류협력해야 할 사업을 약 40가지를 선정해서 여기에 합의한 것입니다. 아주 좋죠. 그런데 문제는 정권 말기에 합의했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늦었어요. 그다음 정부가 보수모아 들어선 바람에 아무 진전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한편 이무록도 미국이 이제 부시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소위 부시 독트린이라는 걸 발표하죠. 북한을 이란, 이라크와 함께 악의 축이다. 악마라 이게. 그 악마하고는 뭐 회담하는 게 아니고 협상하는 게 아니겠죠. 그리고 북한을 선제 공격, 전쟁을 통해서 북한 정권을 제거해야 할 대상이다. 그 선언한 것이 부시 독트린이에요. 무지무지한 것이죠, 이게. 그래서 클린턴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ABC, anything but 클린턴이 하던 것은 다 틀려먹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제네바 미국 합의를 파기합니다. 그러니까 북한도 좋다. 그럼 핵 개발을 본격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15년 후에는 북한은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선언하기에 이르게 되는 것. 15년간의 기간 동안에 북한이 핵 개발을 아주 추진해서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북한이 왜 핵 개발을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김정일 위원장하고 대통령 특사로 여러 번 만났죠. 한 번 만나면 한 5시간 식사도 겸해서 하면서 허물 없이 이야기를 나누고 해서 저는 김정일 위원장이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다. 말이 통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김정일 위원장도 저를 신뢰하고 솔직한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서로 솔직한 말을 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숨겨놓고 얘기하면 그건 협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김정일 위원장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핵 문제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했을 때 핵이 왜 필요한가? 핵이 필요 없다 우리는. 그런데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미국에 계속 애걸복걸 해봤는데 어디 들어주지도 않고 계속 봉쇄 정책은 추진하고 그리고 뭐 찌까가면 핵으로 완전히 붕괴시키고 말겠다는 이 얘기나 하고 이러니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는 핵 개발을 통해서 핵을 협상 카드로 써서 미국을 움직여서 관계 정상화해 나가는 전략을 제때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북한이 핵 개발을 하는 이유는 뭐 물론 체제 보존 그리고 전쟁 억제, 핵이 있으면 전쟁 감히 해오질 못하니까 전쟁 억제 그리고 외교적 협상 카드로 사용. 근데 외교적 협상 카드로 사용하기 위해서 핵 개발을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북한은 그동안 쭉 대미 외교와 핵 개발을 병행 추진하는 전략을 해왔습니다. 북한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김일성이가 중국 방문해 가지고 조언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하나 핵 문제에 대해서는 외교적 카드로 쓴다 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핵무기 개발과를 외교 카드로 쓰기 시작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동안에 15년 동안에 6번에 걸친 핵실험을 하고 그다음에 더 놀라운 것은 중거리 미사일, 중거리 탄도 미사일, 그다음에 장거리 미국 대륙에 도달할 수 있는 ICBM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 시험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것이 1917년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몇 번 더 핵실험,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고 난 다음에 ICBM 발사 실험을 하고 난 다음에 드디어 11월 말에 갈 것 같으면은 우리는 핵무력을 완성했다. 이제 미국은 우리한테 전쟁을 해오지 못할 것이다. 왜? 우리가 핵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미국은
클린턴 대통령은 아주 고강도의 군사적 압박을 가하는 한편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은 이 지구상에서 없애버리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북한과의 전쟁 불사, 전쟁하겠다. 이런 선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한반도의 전쟁 위기가 고조되기 시작한 것이죠. 2017년 말의 얘기입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은 전쟁은 절대 안 된다. 또 군사적 행동도 절대 안 된다.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미국의 제동을 걸고 그리고 평창 동계 올림픽을 기회로 포착해서 미국의 대표단을 오게 하고 동시에 미국이 북한의 그 참석을 동계 올림픽에 북한 대표가 두 팀이 참석하게 하고 북한이 특사를 보내게 된 김정일의 너희 동생이 왔죠. 김영남 최고위원회 상위원장하고 같이 와가지고 문재인 대통령과 소통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남북 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4월달에 열리게 되고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통해 가지고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하도록 유도합니다. 근데 트럼프가 내가 직접 하겠다. 미국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제의해 오는 거죠. 우리는 그것까지 바라지 않고 양국 간의 대화 협상이 시작되기를 바라도록 협상을 했는데 트럼프가 내가 직접 하겠다 해가지고 그 이듬해 싱가포르에서 유사일의 최초의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합의를 보게 되는 겁니다. 싱가포르 정상 합의라는 것인데 첫째, 미국은 북한과의 적대 관계를 해소하고 새로운 관계를 수립해 나가겠다. 관계 정상화하겠다. 이것만 되면은 한반도 문제는 다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안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안 되는 것이죠. 둘째,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 체제를 수립하도록 하겠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합의한 것이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전환해 나가기로 남북 사이에 이미 합의한 건데 이거 실천하겠다. 셋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한다. 이건 북한이 동의하고 이 3대 합의 이거 한반도 문제 전부예요. 여기 하나 더 보태면은 남북 관계의 개선 발전이 들어가죠. 그래서 4대 한반도 문제의 4대 핵심 과제인데 그중에 3개가 지금 말씀드린 이겁니다. 이렇게 합의하자 북한은 이제 드디어 김일성 시대부터 시작한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가 가능해지게 됐다고 봐가지고 이제 핵 개발은 중단하고 경제 건설에 집중하는 경제 건설 집중 노선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듬해 2월 하노이에서 제2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여기서 부시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시기가 너무 이르다고 노딜 협상을 중단해 버리고 맙니다. 깨져 버리고 맙니다. 왜 이랬을까? 많은 의견들이 있는데 트럼프는 하고자 했지만은 미국의 강경 보수파들이 옷자락을 걸고 넘어지기 때문에
별 수 없게 대통령 선거 날은 다가오고 일단 이렇게 후퇴했다. 그래 김정일 보고 조금만 기다리라. 시기가 너무 이르다. 이렇게 설득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편 한국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추진하시요. 윤석열 정부도 북한과 전쟁 불사를 선언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5년 만에 처음으로 대규모의 한미 기동훈련을 재개합니다. 이러니까 완전히 북한은 이제 틀렸다.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다 해서 재작년에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 외교 노력 30년은 실패하고 말았다. 그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제 미국 믿을 수 없다. 미국 상대해봐야 소용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는 안보는 핵무력 강화로, 경제는 자력 경성으로, 외교는 중국, 러시아와의 유대 강화로 전환해 나가기로 합니다. 그리고 남쪽 남한에 대해서는 특수관계 이제 그만한다. 아까 특수관계라고 그랬죠? 통일을 취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 이제 그만이다. 아니다. 포기하고 남과 북은 적대적 두 개의 국가다. 특수관계가 아니다. 적대적 관계다. 그 선언을 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중단되고 남북관계는 파탄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가 35년 동안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가 하는 것을 중요한 여러 지점을 짚어봤는데, 자,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행히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당선되고,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게 되기 때문에 기회의 창이 열리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대통령 당선되기 전부터 1차 때부터 대통령 1기 되기 전, 그러니까 약 10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펴낸 책이 있어요. 미국의 국력은 쇠퇴하고 있다는 책인데, 여기서부터 그 사람의 전략 개념이 밝혀지고 지금까지 일관되게 그 내용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런 것입니다. 미국의 국력이 점점 쇠퇴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가망 없게 될 것이다. 원인은 과도한 군사 개입과 잘못된 무역 관행에 있다. 이제 이 질서 버릴 때가 됐다. 그래서 비개입주의, 동맹관계 재조정을 주장하면서 아메리카 포스트, not 글로벌리즘, 세계화가 아니라 미국 국가의 제일 우선주의를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미군 주둔 방위비는 그 나라가 주둔하고 있는 나라가 대폭적으로 많이 내야 되고,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미군 철수해야 된다. 그 다음에 관세로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겠다. 이렇게 해서 Make America Great Again, 다시 미국이 일어나야 되겠다. 미국이 지금 어떤 사정에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작년 말 현재 미국의 국가 채무가 36조 달러입니다. 금년 현재는 38조 달러라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많은가 감이 옵니까? 미국의 GDP가 30조 정도가 되는데 그보다 훨씬 많을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GDP가 제일 높은 나라가 미국이고, 그 다음에 중국, 독일, 일본, 영국 뭐 이런 순으로 되는데, 미국 다음에 가는 5개 나라의 GDP를 합친 액수보다 더 많은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건가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국채를 국채에 대한 이자가 매년 1조 달러 수준이라 이게 국방비보다 뭐 약간 많은 정도, 국방비도 저 1조 달러인데 9천억 불 수준이고, 그리고 무역 적자가 1년에 1조 달러, 재정 적자가 1년에 2조 달러. 이러니까 적자가 얼마나 됩니까? 2조, 1조, 그다음에 이자 뭐 합치면 4, 5조 되는데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를 통해서 좀 상쇄하려고 그러는데, 관세가 뭐 얼마나 되겠어요? 많이 해야 뭐 1조가 넘겠습니까? 이러니까 미국이 새로운 전략을 채택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또한 트럼프가 주장하는 것 중에는 지정학적 다극화의 세계 질서가 불가피해졌다. 지금 냉전 끝난 후에 미국이 유일 초대 강국으로 일국 체제가 유지되어 왔는데, 이제 다국 체제로 전환해야 될 때가 된 것이다. 그래서 미국, 러시아, 중국 3대 강국이 핵군축을 하자. 그리고 3대 강국이 국방비를 2분의 1 정도씩 감축하자는 것을 제의하고, 북한도 핵 보유국인 북한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도 이런 핵 감축 계획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군비 경쟁형 세력 균형 대신에 이제는 군비 감축형 세력 균형으로 전할 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쭉 팔로우업 해가지고 정리한 것인데, 최근에 미국이 트럼프의 국가 안보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미국은 정부가 바뀌게 되면은 새 정부의 국가 안보 전략, National Security Strategy를 만들어서 의회에 제시해야 합니다. 대개 한 6개월 내로 하는 것이 관례인데, 이번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좀 이상하다 했더니 12월 4일인가 공개했습니다. 언제 완성이 돼가지고 의회에 제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 전이겠죠. 여기에 볼 것 같으면은 이런 정신이 그대로 다 들어있어요. 제가 전문을 읽어보질 못했어요. 전문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읽어보질 못했는데, 여러 군데에서 나온 요약한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첫째, 아메리카 포스트, not 글로벌리즘, 세계가 아니라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했고, 그리고 다만 미국의 국가이구에서 도움이 될 때는 선택적 개입을 한다 하는 것이죠. 미국의 안보라든가 경제 이익과 연계된 이런 예외적인 케이스에는 개입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맹국의 비용 책임을 분担할 것을 요구한다. 아까 그 방위비 증액 뭐 이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방 책임도, 동맹국들이 국방 책임도 확대한, 국방비도 늘려나가라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에는 안 나오지만은 뉴 몬로이
몬로주의, 새로운 몬로주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북 아메리카 대륙은 미국의 사활적이고 이 바이털 인터레스트 지역으로서 이 아메리카 지역의 안보에 최우선을 두겠다 하는 겁니다. 미국은 국가이익을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첫째로 바이털 인터레스트, 사활적 국가이익, 두 번째로 important interest, 중요한 이익, 세 번째는 secondary interest, 이렇게 세 개를 놓는데, 사활적 이익에 관련된다. 지금까지 주한미군이라든가 동북아에 주둔하 있는 미군은 미국의 사활적 이익에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늘 나와 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뭐 많이 언급을 안 하는데, 중국은 지금까지는 그냥 봉쇄하고 중국은 우리의 적이다 뭐 이러고 이랬었는데, 중국은 상호 이익이 되는 중국과는 상호 이익이 되는 경제 관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익, 그러니까 상생의 세계를 중국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 중국은 경제적 협상 파트너다. 적대적 봉쇄, 이런 말은 과거에 쭉 쓰는데 전혀 안 나오는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중국과는 관계 개선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중국의 군사적 팽창은 저지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만은 방어하겠다, 지키겠다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대만 방어를 위해서는 동맹국들이 책임 분담을 한다 하는 내용을, 그러니까 한국이나 일본도 대만 방어를 위해서 기여해야 된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이번 국가안보 전략에서 보면은 한반도 문제라든가 북한 문제, 북한 핵 문제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다는 게 특징입니다. 뭐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 개선 문제는 대단히 우리한테도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전문을 좀 더 보여야 되겠지만은, 그리고 미국은 경제, 기술, 반도체 분야라든가 그리고 에너지 문제에서 자립을 위해서 경제 안보에 상당한 노력을 경주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고, 그리고 일국 체제 끝내고 세계 질서의 다구화를 인정하고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전부터 주장하던 내용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번에 발표한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되는 거야? 한편 이명박 정부는 이번에 이건 8.15 경축사에서 나오는 내용을 인용한 건데, 남북 기본 합의서에 담긴 정신은 6.15 공동선언, 14 남북선언, 판문점 선언, 9.19 공동선언에 이르기까지 모든 남북 합의를 관통하고 있는 정신입니다. 우리 정부는 긍정적인 기존 합의를 존중하고 가능한 사안은 곧바로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북측 제재를 존중하고 흑수 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일체 적대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한 9.19 군사 합의를 선제적으로 단계적으로 보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을
이재명 정부는 그렇게 해 나가겠다 하는 것입니다. 아주 대단히 좋게 봅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보면서 여러분이 느꼈겠지만은 한반도 문제의 핵심 과제는 4가지가 있는데, 즉 한반도 문제는 민족 내부 문제인 동시에 미국이 깊이 개입되는 국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문제는 남북 사이에 우리끼리 뭐 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경험이 그걸 입증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결단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한반도 문제의 핵심 과제를 4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남북 불신과 대결의 관계를 화해 협력 관계로 전환해 나가는 과제. 이거 쭉 35년 동안 해온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을 미북 관계 개선 정상화하는 문제.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핵무기를 포함한 군비 경쟁 그만하고 핵 폐기 및 군비 통제를 실현하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군사 전쟁 제재를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 체제로 전환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4대 핵심 과제로 지금까지도 노력해왔지만 앞으로 노력해야 될 것이고, 이 중에서 3가지를 싱가포르 합의를 통해서 미국과 북한이 합의했는데 그 실천돼야 되겠죠. 이 4가지 과제는 상호 연관성이 있고 상호 의존성이 있는 것으로서 어느 하나만 먼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끝으로 그러면 당면한 과제가 무엇일까? 긴장 완화하고 전쟁을 방지하고 긍정적 사고로 평화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펴본 5대 남북 합의를 준수해서 남북관계 개선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둘째, 싱가포르 미북 합의를 이행해서 미북 관계 개선과 북한 핵 문제 해결을 견인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 이미 합의한 바 있는 4자 평화회담을 개최해서 평화 만들기 과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즉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 나가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합쳐서 추진하는 과정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고 하는데, 이것이 중단되었는데 다시 추진해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좀 지루한지 모르겠지만은 이것으로 제 강의를 마치고